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권TV입니다. 시사논평 이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좌파 장기 집권의 틀 만들어졌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이요 29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과 함께 준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걸 골간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이 법안은 이제 법사위로 넘겨질 거고, 법사위에서 최장 90일을 넘기면 저절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거죠. 그러면 통과는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개정안이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제 정치체제와는 맞지가 않습니다. 큰 틀에서 말하자면 거대 정당들의 의석수는 줄어들게 마련이고, 군소정당들은 의석수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또 새로운 군소정당, 의석을 가진 군소정당의 출현도 아주 쉬워졌고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지금 비례대표 의석이 47석이죠. 그런데 28석을 더 보태서 75석으로 늘어납니다. 대신에 지역선거구 수는 지금 253개인데 이게 225개로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300석 국회의원 정수는 그대로죠. 예. 제 생각으로는요, 비례대표를 그 제도를 아예 없애자, 이렇게 이제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안, 그게 타당성이 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의원 정수는 270명 이렇게 줄이고, 그럼 이제 국민들이 도대체 의석수가 그렇게 많을 필요가 뭐 있느냐, 비용만 많이 들지 하는 이 국민들의 여망에도 부응하고, 사실 비례대표제라는 대통령제와는 잘 어울리지도 않는 이런 제도를 정리하는 것도 되고 하니까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한사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은 기어이 연동제 비례대표제를 해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비례대표제라는 게요, 사실은 국민이 자신들의 대표를 직접 선거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민주주의 선거 원리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권역별 비례대표제든 전국구든 그 정당 명부를 누가 만듭니까? 정당들이 일방적으로 만드는 거죠. 유권자는 그 제시된 명부에 대해서 승인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결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건 민주적 선거의 그걸 제대로 살리는 선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근데 그게 무슨 소리냐. OECD 국가들을 보라. 대부분이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 빠진 게 있죠. 그 나라들 대부분이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원 내각제라는 것은요, 통치권이 의회에 부여되어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 의회 내에서 다수당이 이렇게 캐비넷을 구성해서 행정권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내각을 구성해서. 근데 이제 제1당이라고 하더라도 의석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연립정부가 형성되는 겁니다. 다른 정당들하고 합쳐서. 어쨌든 이런 제도라면 정당 지지율, 이것이 의석에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거죠. 왜? 그것이 바로 이제 정권을 좌우하게 되는 거니까 정당 중심의 통치 체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당의 국민의 지지가 그대로 제대로 반영돼야죠. 반면에 대통령제는 어떻습니까? 통치권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겁니다. 권력 분립 체제죠. 그러면 의회는 어떻게 합니까? 입법권을 행사하고 또 국정조사, 국정감사, 또 각종 동의권, 이런 걸 행사함으로써 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견제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강력한 야당의 존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제 하에서는 양당 체제로 이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양당 체제를 구성하게 되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거기 비례대표제 안 합니다. 거기도 또 그 양당제 체제가 되어 있는 셈이죠. 어쨌든 제도라는 것은 그 나라의 형편에 맞춰서 또 그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정치 체제에 맞춰서 돼야 되는 거지, 절대적으로 옳은 그런 제도는 따로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비례대표를 늘리고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을 실시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거대 정당들은 의석수가 크게 줄어들고 대신에 군소정당들은 의석수를 크게 늘리게 되죠.
또 그러다 보면 군소정당들이 의석을 가진 군소정당의 출현이 또 더 쉬워집니다. 뭐 예컨대 한 정당이 잘 받아봐야 정당 득표율 40%가 맥시멈입니다. 그래 그게 120석이죠. 19대 총선 때요. 당시에 새누리당이 42.80%를 득표했습니다. 그 정당 득표율에서 그게 가장 높았던 득표율입니다. 어느 정당 가릴 것 없이. 근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대개는 뭐 30% 중반 많으면 거기서 40% 미만 이 정도를 얻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이 이 안을 수용한 것은 앞으로 아무리 해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 어렵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다른 정당들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사실상의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일 거고 또 한편으로는 공수처 설치든지 뭐 검찰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런 과제들을 구현시키는데 야당들의 협조를 얻을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 주고받고 하자 뭐 이런 뜻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 같습니다. 근데 중앙선관위가요 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의뢰로 이제 만약에 이 안을 지난 20대 총선에 그때 적용했다고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를 보고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그때 민주당이 123석을 이제 확보했는데요. 그게 107석. 또 당시 새누리당은 122석을 확보했는데 그게 109석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당시 국민의당은 38석밖에 못 받았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민의당이 60석을 받는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의당은 지금 6석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데 이 안대로 하면 14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뭐 이뿐 아니라 다른 의석을 가진 군소정당도 나타나겠죠. 군소정당들이 이렇게 의석을 안정되게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뭐 지금처럼 이렇게 이합집산하고 제3지대에서 새로운 정당 만들자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의석을 계속 확보할 수만 있다면 뭐하러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군소정당들이 절대로 무슨 뭐 요즘같이 합당하자 통합하자 이런 말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이 군소정당 난립체제가 그대로 굳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우파 정당 그러니까 지금의 자유한국당 이런 경우는 아주 외돌토리를 모면하게 되죠. 왜? 다른 군소정당이 이런 야당과 그러니까 제1야당이라고 하더라도 이 자유한국당과 연대하려 하겠습니까? 이왕이면 집권당하고 연대하겠죠. 왜? 반대 급부가 더 클 테니까. 자유한국당이 줄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집권당이니까 이 야당들이 훨씬 많은 것을 약속할 수가 있죠. 뭐 이번 패스트트랙 그 난장판 그게 벌어졌던 그 상황을 돌아보면 그때도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이 같이 결합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만 봐도 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뻔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번 선거법 개정은 정의당이 주도했습니다. 정의당으로서는 특별히 이제 이념 지향형 정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당은 계속 의석이 적더라도 존속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안정의석을 확보해가지고 영향력을 키우는 게 이 정당의 절체절명의 과제겠죠. 그래서 이 개정안에 아주 공을 들였는데 협상을 아주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다른 두 정당 잘 이용한 거죠. 그런 점에서는 정의당의 전략이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외돌토리가 되는 것에 그치는 것도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좌파 정권의 영속화 이걸 거두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반드시 정권을 되찾아야죠. 그게 자유우파 정당의 소명입니다. 역사적인 소명. 그러니까 자유우파 국민들의 요구가 그것입니다. 자유우파 국민들의 소망이 그겁니다. 지금 좌파 정권 하는 거 보세요. 이 정권 이대로 놔둬서 되겠습니까? 이런 정권은 한 번에 그치도록 해야죠. 또 재집권하도록 한다는 건 이건 자유우파가 완전히 괴멸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안 이것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그건 좀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이겨야 되느냐. 120 플러스 1 이건 넘어서야죠. 그래야 국회 선진화법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더불어민주당 집권당의 전횡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지할 수 있는 거죠. 과반 의석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건 기대할 바가 못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군소 정당들이 뭐 자유한국당하고 힘을 합쳐줄 것이다. 그거는 기대할 바가 못 되고요. 그냥 혼자 그야말로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야 되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라도 100석 플러스 1 이거는 돼야 됩니다. 그게 개헌선이 마지노선이니까. 그건 무너지면 이 정권이 반드시 개헌하겠다고 나설 겁니다. 개헌 정도가 아니겠죠. 자신이 생기면 새로운 헌법을 만들겠다고 나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우리의 지금의 헌정체제 무너지는 거죠. 그걸 못 지키면 그 책임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져야지. 지금 앞으로 총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여기에다가 그야말로 내가 목숨을 건다 이런 각오로 임해야 될 겁니다. 자유한국당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이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